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가 미국에서 형사 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잘 나가는 CEO들 거의 다가 고소 고발은 달고 살죠. 그거는 XRP 브레드 관련 하우스도 마찬가지고 법률팀이 따로 구성이 돼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죠.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이낸스 재정적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곳들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사상 최대치의 바이낸스 출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소비자들이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우리는 뱅크런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어요. 그들은, 누군가는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붕괴시키려는 누구겠습니까? 아직 저점 매수를 하지 못한 현대금융, 전통금융가들이겠죠. 그냥 누워서 떡을 먹고 있는 애들, 현대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너무나 편하게 돈을 벌고 있는 작가들, 그들에게 암호화폐는 눈엣 가시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검찰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대적인 수사가 미뤄졌다. 어쨌든 익명의 보고서에는 자금 세탁 방지 규칙 위반 이런 내용들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털려고 하면 다 털리고 털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면 안 털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바이낸스는 보안 및 규정 준수팀 인력을 500% 정도 늘려서 법을 잘 준수하고 있다. 나쁜 짓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살벌하죠. 위험합니다. 그러나 항상 위험 속에 기회가 있다는 거, 지금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잡고 있다는 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기회를 놓쳤다는 거, 그때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너무 위험해, 나는 배짱이 없어, 설마 그게 오르겠어, 이런 생각들로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창펑자오가 어떻게 보일 건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창펑자오 눈 하나 깜짝 안 할 겁니다. JP모건 데이터는 도대체 신뢰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까요? 그런데 저는 꽤 오랫동안 암호화폐 뉴스를 접했잖아요. 그리고 그 뉴스들에 대한 신뢰도, 이런 걸 따지게 되는데 JP모건에서 발표한 것들이 3개월, 6개월, 1년, 3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 맞았던 게 거의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JP모건은 누가 뭐래도 꽤 영향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JP모건에 따르면 얼마나 많은 미국인이 암호화폐를 구입했는지 그 데이터를 지금 내놨습니다. 예상대로 남성보다 여성 암호화폐 구매가 더 많고요. 제 구독자 비율을 보더라도 초기에는 남성이 거의 97%, 여성은 3%였는데 지금은 거의 여성분들이 2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남성분들보다 여성 투자자분들이 참 대담하고 별로 고민이나 후회를 하지 않고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액수도 꽤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한 것 같고, 이것 또한 시대의 흐름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점점 더 여성 유저분들이 많이 구독을 하신다. 그리고 어쨌든 소비는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하죠. 제 구독자 비율이 8대2 정도 남성분이 많은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팬딩, 제 멤버십 채널에서는 여성분들의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거, 그만큼 더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고 뭔가 알고자 하는 욕구들이 더 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아직까지는 남성 투자자가 더 많다. 이 비율이 5대5 정도 되게 되면 정말 큰 상승을 할 것 같아요. 제 구독자 수가 5대5의 비율로, 그건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가 왜 그러는 줄은 조금 이해하셨죠? 빠꾸가 없다, 무조건 전진이다, 무조건 전보다, 그리고 기다리겠다, 이런 것들 오히려 여성분들이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밀레니엄 시대의 4분의 1이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했다. 그리고 아시아계 미국인이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백인 미국인들이 참여도가 가장 낮다. 아직까지는 주식이 그들의 성지죠. 그런데 점점 변화를 요구하고 혁신과 혁명을 원하는 유저들이 많아지고 있죠. 어쨌든 그들이 훨씬 더 많은 암호화폐를 구매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걸 원하고 있죠. 혁신, 혁명, 뭔가 다른 패턴,
뭔가 다른 삶의 방식, 더 나은 삶,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했던 기회를 암호화폐를 통해서 갖고자 하는 의식이 더 큰 건 사실이죠. 그리고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비트코인이 4만 불 이상에서 거래될 때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그리고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다. 자, 지금 가격 어떤 가격인지 여러분들 충분히 느끼실 수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암호화폐에 투자하신 분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그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가치를 알기에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항상 암호화폐를 전혀 모르는, 비트코인을 전혀 모르는, XRP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말을 한다. 왜 이렇게 비싸? 미국인 50% 이상이 4만 불 이상에서 거래를 했다. 여러분들의 평단을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 평단이나 개수보다 중요한 건 본인이 갖고 있는 신념, 지식, 이런 것들이 결국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률을 가져다 줄 겁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코인베이스 얼마 전에 XRP를 옹호하는 아미쿠스 브리프를 법원에 제출을 했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XRP 지갑을 닫겠다고 했고, 실제로 지금 1월 초에 예정하고 있죠. XRP를 비롯해서 몇 개 코인 거래가 없기 때문에 지갑을 닫겠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오늘 또 플레어 토큰, 스파크 토큰이죠, 에어드랍을 지원해주겠다. 2020년 12월 XRP 스냅샷을 찍히신 분들은 어쨌든 환상적인 군번이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스냅샷을 찍히는지 어쩌는지 전혀 몰랐지만 찍혀 있더라. 그래서 지금 에어드랍 받은 코인들이 몇 개 있죠. 송보드, 솔로제닉, 그리고 이제 대망의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젝트, 스파크 토큰, 플레어 토큰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 1월로 예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플레어 토큰 가격이 5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스냅샷을 찍히신 분들이 갖고 있는 XRP 가격이 지금 500원이라고 해도 충분히 1000원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죠. 그리고 송버드와 솔로제닉까지 거기에 포함을 시키면 충분히 2000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코인들은 계속해서 또 상승을 하게 될 거고, 어쨌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스냅샷을 찍히신 분들은 행운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XRP 지갑을 닫겠다고 했던 코인베이스도 플레어 토큰 에어드랍 지원, 점점 어떤 시기와 맞물리고 있죠. 후오비가 예측했던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전체 상승 3월이었죠. 그리고 1월은 플레어 토큰 에어드랍, 그리고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지루해도 지쳐도 짜증나도 승질이 나도 그지 같아도 XEC와 XRP 소송이 그 시기에 정확히 물려있다는 거,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크리스마스 랠리가 한 번 정도는 올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코인베이스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생각, 그리고 바이낸스 장펑자오의 생각, FTX 샘 뱅크먼의 생각, 일론 머스크의 생각, 게리 겐슬러, 브래드 갈링하우스, 그리고 비트TV의 생각, 충분히 그 안에는, 그 생각들에는 하나의 교집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집합이 무엇일까요? 그것 또한 시간이 해결을 해주겠죠.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리플 합의는 전 세계의 손실이 될 것이라고 미국 정치인이 말을 했습니다. 미 정치인 제뉴어리 워커는 리플 사건을 둘러싼 최근 소문에 무게를 두어서 잠재적인 합의는 전 세계, 그리고 전체 웹3 생태계에 손실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전 세계는 지금 미국의 몸짓을 기다리고 있죠. 미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암호화폐의 특성상 특정 국가에서 규제를 만든다고 해도, 그리고 개인이 뭔가를 억압한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을 제어하기란 너무너무 힘들죠. 전체적인 규제, 그리고 그 규제를 관할 감독하는 규제기관이 있어야겠죠. 어쨌든 이분도 전 세계가 지금 미국의 행동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을 했고, 이것이 리플과 SEC 사이에 불리한 결과가 글로벌 암호화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SEC와 리플이 싸우는 대신 올바른 법안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올바른 법안을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끊임없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죠. 암호화폐를 잘 이해하는, 암호화폐를 잘 아는 그런 특정 집단이 머리를 맞대고 규제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거는 정부의 규제기관이 아닌, 특정 기업이 아닌, 모두 다 손을 잡고
SSL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이야기를 꽤 많이 했죠. 그리고 브래드 갈하우스는 항상 규제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넥소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을 떠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리플의 빵형, 미국 SEC가 XRP 토큰이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전 세계 유일의 규제 감시 기관이다. 그는 영국, 일본, 싱가포르와 같은 규제의 명확성을 제시해주는 국가를 칭찬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올 한 해는 규제의 명확성을 띠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비트코인은 결국 규제기관, 규제의 명확성을 띄지 않으면 정상적인 상승을 할 수 없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올 한 해가 이렇게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런 법안들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어쨌든 SEC와 리플과의 소송이 진전을 하면서 그게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떻게든 그 사건이 종료가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규제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XRP가 승소하게 되면 전체 암호화폐들이 XRP의 프로토콜을 따르려고 노력들을 할 겁니다. 그래야 그들에게도 충분한 타당성이 생기기 때문에 XRP가 암호화폐면 나는 XRP 프로토콜을 따르겠다. XRP 사이드 체인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나도 암호화폐라고 인정을 해줘. 이게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XRP 흡공, XRP가 모든 암호화폐를 빨아들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날씨가 꽤 추워졌습니다. 운전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도 조심하시고, 그리고 지금 댓글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물어보고 싶었던 걸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그 질문에 좋아요 개수가 많이 붙어야 되겠죠. 자, 항상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